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편을 마무리하고 오늘서부터 그 금계율약 2편에 해당되는 습, 가을병, 맥증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글은 참 유명한 글이죠. 그러니까 2편서부터는 이제 치료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을 이렇게 깊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병에 이렇게 먼저 태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금계율학에서는 아무런 정의가 없잖아요. 그죠? 중경서 우리가 상한론에 태양병이라고 하는 조문을 먼저 인정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금계율학은 중경의 잡병편이구나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경서의 그 상한론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거기에 이제 태양병에서 발열무한한데 도리어 오한기가 있는 것을 간경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이거 해석이 됩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로 사소한 증상이잖아요. 그냥 땀이 열이 있다, 땀이 없다, 오한기가 있다. 요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서 문구를 가지고서 한 편의 글을 이루었잖아요. 예. 이것을 강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은 또 반대로 유경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강경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그래도 이 강경을 규정하는 조건이 뭐냐? 무한이죠. 제가 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왜 이 사람이 무한이라고 표현했을까? 강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체의 병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은 당연히 발환을 시켜야죠. 발환하라는 뜻이에요. 땀이 없으니까 발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에 답이 있다. 치료 방법이 있다. 질문에 답이 있다. 예, 그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예, 새로운 거 없어요. 땀이 안 나니까 땀을 내라 이 소리예요. 대변이 막혔으니까 대변을 풀어라. 반대로 땀이 난다. 땀이 너무 많이 나면 땀을 그치게 해야 된다. 거기에는 땀을 그치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글이지만 요 글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 해석은 경이라고 하는 병 증상이 조문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것도 제가 상투적으로 쓰는 관용적인 말이죠. 무슨 증거를 가지고서 그것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태양병에 발열하면서 무한하면서 반오한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간경이라고 이름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 조문은 비록 중경 정문과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같지가 않다. 간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병명이냐 병증이냐의 소리죠. 여기서 간경은 병명이기도 하면서 병증이기도 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글이 갖추지 못하니 이럴 때는 이것은 성문이 된 것이 아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뒤에 체불비면 우리가 신체에서 체가 사지라든가 이런 것이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하면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뒤에는 어서 체불비면 불가이위 성인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막 성문이라는 말 쓰잖아요. 옛날부터 쓰던 용어예요. 올바른 글이 아니다. 글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왜냐하면 글이 부족하잖아요. 증상이 없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강경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중경서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발열무한하고 오한하면서 발열무한하면서 오한하고 구금 각궁 반장자를 강경이라고 불러야지 비로소 가히 문을 이룬 거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면은 그러면 나름 답을 제시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비교적 그래도 온전한 글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태양병 발열무한이 오한에 마왕탕을 사용하는 거죠. 강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건이 이렇게 갖췄다면 이렇게 써야 되죠. 다만 이와 같은 조건이 더 있어야지만이 마왕탕이 아니라 갈근탕이라든가 갈루게지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처방을 구사할 뿐이지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고지식하게 그냥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자, 혹자는 가로되 반오한의 반자는 연문. 연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 글이에요.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옳다. 원래 없어야 된다 소리죠. 조문에 비록 맥상이 보이지 않죠? 태양병, 발열무한, 오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맥상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추정을 해야죠. 이 사람 맥상이 어떨까? 무한과 강경이라고 하는 증거를 근거로서 논한다면 이 사람은 맥이 다소 북이 나거나 긴 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왜? 땀이 안 나오니까. 긴장이 돼 있거든요. 긴장이 돼 있으니까 강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보고 이와 같은 그 훈련을 계속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누차로 말씀드렸죠. 조건이 또 그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맥상이 없잖아요. 그죠? 맥상이 없지만 이 증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맥을 증상에서 찾아야지 맥만 가지고 논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맥상만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맥북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은 땀이 없고 뭔가 경직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반대로 추정할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물론 오한 가운데에는 우리가 오한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는 진전 막 몸을 떤다든가 학질 같은 경우 이렇게 경기처럼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서너 차례 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잠재 있다. 이것은 뒤에 학질 때문에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 오한이라고 오싹하고 약간의 그 가벼운 추위를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진전이에요. 이거 진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진전이 큰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몸을 떤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자기도 부지식간에 그게 바로 오한기예요. 책에는 이게 털이 그냥 모공이 그냥 서늘해져가지고 털이 삐쭉 쓴다고 하는 게 오한인데 그것이 바로 형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학질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잠재 있는 거예요. 또 오한 가운데는. 오한이 심하면 심할수록 미라고 하는 심하면 진전과 학질이 더욱더 심해지니 이것이 그렇게 하니 전율하는 것을 오한이라고 말한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하건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이렇게 절위라고 해요. 절이위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말하건대 내 개인적으로 말하건대 이 경우 처방의 의도는 처방의 기준은 땀을 근거를 하고 이 사람 땀이 안 나니까 발환시켜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 감경을 강직된 그것을 어느 정도인가 참고를 해야 하니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땀이 없는 것은 변기의 증상이기 때문에 특히 기록한 거다. 자, 이게 얼마나 글이 단순하고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사소한 말들이잖아요. 그죠? 사소한 말들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처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너무나 표현 자체가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증상을 해가지고 멋지게 치료를 해야 되고 멋진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겨우 이 정도야? 처방 알고 보니까 겨우 마왕탕이고 게지탕이고 갈근탕이야?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잠깐만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후세방이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서 후세방이 발전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후세방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배우게 자연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기라는 거예요. 병기. 이런 뭐 명칭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땀이 있다 없다, 소변이 자리하다 불리하다, 대변이 잘 본다 자주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은 특히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기는 병세의 축이에요. 축. 그렇기 때문에 병세의 축이라는 건 뭐냐, 모든 병증이 이것으로부터 나타난다, 발생한다. 그래서 제목 여러분 요건 뭐 외우면 좋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한태지가 진학해라고 하는 책에서 쓴 글에서 나온 내용인데, 기사자는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체를 기록한다. 그래서 제가 중경 치중에 필요해요. 중경이 증상을 취했을 때는, 금계요략에서 증상을 취했을 때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요체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글 쓰는 게 방식이에요. 글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너저분하게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뭔가 키포인트. 수많은 병증이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변을 못 봐서 생기는 병이더라.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땀을 흘리지 않아서 생긴 병이더라. 이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려서 생긴 병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자, 일을 기록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체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서변 처음에 쓸 때 그 첫 구절이 핵심의 핵심. 문헌의 교훈과 기사지요라 그랬잖아요. 사건을 기록하는 요체. 제가 결코 글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서변만 깊이 보더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저도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떠한 요와 같은 것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병기에 해당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특서라는 용어도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후세 사람들이 공자가 춘추를 예를 들어서 저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글자를 썼을까? 그게 특서예요. 특서, 대서, 크게 쓰고 누서, 자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으로 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글은 이 구조에 의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서, 대서, 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썼다. 이유가 있으니까. 왜? 사건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병기의 증상을 안 보고 극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치병이라든가, 난치병도 알고 보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병 반려. 여기서는 한출, 땀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오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경이다. 아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땀의 유무에 따라서 명분이 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에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문은 온병의 조문, 상한론의 온병의 조문과 비록 같은 종류나, 자, 상한론의 에서 발열이갈 불오한을 온병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그런대로 맞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이것이 갈증을 유발을 시키고 온병, 열에 의한 병증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발열이갈 불오한과 온병은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발열 한 줄 불오한은 유경과 대등한 관계는 꼭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온병의 정황이 병증이 그대로 드러났죠. 발열을 하는데, 자, 발열을 하면서 불오한. 오한을 해야 되는데, 불오한 한다는 병이 표에 있지 않고 리에 있다는 것을 이미 뜻하고 있잖아요.
보통은 발열하고, 그건 지나고, 온병의 정황이 닮은 병증에 있으나 유경의 정황은 갖춰져 있지 않죠. 그래 보면은 땀이 나고 오한한다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황이 갖춰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 요 같은 그 보고서 의심 나는 건 뭐 글로 표현한 거니까 발열한 줄이 오한하면 병제표나 불오한하면 병이 표에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왜 이런 말일까? 병제표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발안해라. 병부제표라고 하는 것은 발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바로 땀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소리죠. 경이라고 하는 증상을 우리가 마침내 어떠한 증상인지 알 수가 없다. 조문이 갖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경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정문의 눈을 떼야 된다. 정문의 눈을 띄어가지고 이 글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잘못된 글이고 부족한 글인데 미비한 글인데 그것을 억지로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병증이 구비되었다면 증상이 온전하게 갖추어졌다면 상한이다, 중풍이다, 온병이다, 강병이다, 유병이다, 심지어는 허론이, 황달이니 이런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것이 병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상을 이미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다시 병명을 요구하겠는가. 이것은 이와 같은 표기 방법은 후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금원사대가 이후서부터는 전부 다 병명 중심으로 처방이 분류되기 시작한 거예요. 증후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에요. 병명이 있다 보면 무수한 병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수한 병명이.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땐 치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동의보감이라든가 의학이문, 경학전서 그 무수한 처방에 정신이 이미 혼미하죠. 이거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외우고 공부하냐. 그러죠. 이걸 다 알아야지 명의가 돼요. 그게 아니죠. 땀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증후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증후론이 무너지면서 병명이 일어나고 병명이 일어나면서 병인론이 발생되고 병인론이 나타나면서 무수한 처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방의 어떤 그런 한의학의 원류가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방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을 알지 못해도 된다. 이게 무슨 상관이죠? 원병이 간병이 유병이고 허로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땀이 흘리는지 안 하는지 흉욕고만이 있는지 대변이 막혔는지 그런 것 소변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병증에서 이것을 판단해 봐야 돼. 제가 말하는 게 전적으로 옳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중경서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봤을 땐 그것이 우리 한의학에 가지고 있는 원형이고 멋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조문을 쓴 사람은 중경의 필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증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뭐 입만 열면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글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말자. 증상을 봐야지 이런 규정된 논리를 보지 말자. 강경은 병세가 급박한 거다. 유경은 병세가 완화한 거다. 이게 이제 실증이라고 보면 이거는 상대에서 허증이죠. 그러니까 실사와 허사가 강경, 유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명분에 빠지는. 아니 실사가 어디 있고 허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는 같은데 사기에 대한 그 반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유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거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으로 자기가 글을 쓴 게 아니라 이걸 공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리. 빈이론이에요. 빈이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빈이론이에요. 공리. 우리가 이것을 배격을 해야 돼요. 이런 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멋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고. 하나의
사기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그 사기에 의해 가지고서 여기에 사람이 반응한 것에 나타나는 증상의 경중을 가지고 강경과 유경으로 나눠야지 어떻게 실사 따로 있고 허사가 따로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병사는 대부분 병기서 발생된다. 강유에 나누어지는 바는 사기 성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줄 불한 줄에 있다. 땀이 흘리면은 사기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외월이란 말도 조문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병세가 또한 완미하기 때문에 그 경병은 부드럽고 땀이 흘리지 않으면 사기가 배설되질 않기 때문에 병세가 반급이라고 하는 그냥 안으로 그냥 치밀어 압박을 하는 거예요. 흉복부 이쪽으로 상부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증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글 쓰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꼭 이거는 어조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지사가 아니에요. 야자가 뭐뭐세 이런 거. 그 경증냐 이렇게 축격조사로 쓰세요. 그 경증냐 유하고 그 강경냐 강이라. 여기다가 토를 현토를 알아 하면 안 돼요. 예. 대체로 처방의 기준은 경증의 강유에 있는 게 아니라 명분이니까 땀이 흘리느냐 안 흐느냐. 이거 지겹죠 여러분 듣기도 똑같은 얘기니까.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와 같은 이유로 조문에 특히 한 줄, 불한 줄을 기록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때문이다. 예. 오늘서부터 그래도 이제 처방과 관계된 증상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천천히 저도 강의를 할 터이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소리 반복한다고 뭐 지겨워하지 마시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자기가 체질화 돼야지만이 환자를 볼 때 그 바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했어도 그것을 실제에서 적용을 못 해요. 의학인문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학인문의 그 사고방식을 자기가 체질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처방들을 구사를 못하는 거예요. 동의보감도 마찬가지고. 이 체질화 되려고 위해서는 그 글을 외운다고 하는 거. 외우는 것은 이해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글들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낯설면은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려면 글에 익숙해지면 친해지는 거예요.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글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딱 보는 순간 그 환자의 병세가 앞에 내 눈앞에서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 예. 제가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실물처럼 느껴져야 돼요. 실물처럼.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그와 같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처음서부터 100% 확신하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처음에 의심하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 50% 정도 의심, 그다음에 조금씩 의심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까? 책에서 말한 것이 이런 것일까? 그리고 해보는 거죠. 예. 그래야지 글이 늘고 우리가 고전을 읽더라도 고전의 그 의미를 충분히 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